느끼는데요. 유일한 농업인입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자주 포천시 정책위원으로 임명받고 마음에 좀 짐이 됐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그 교동 장독대 마을의 영농자 법인 대표를 맡고 있고 농촌 관광, 지역 개발, 또 농촌 체험 이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를 어떤 것을 정해볼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제안을 했었어요. 한 가지는 그 포천시청 기술센터 기술보호과에서 같이 한 현대가 누에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지역의 좀 큰 틀의 의미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복이 많은지요. 우리 기술보호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한탄가 누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0억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이 부분만 한번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하게 되면 기본적인 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한 개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다 어우러져서 같이 잘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포천에서 포천 북부 지역에 특히 창수, 영중, 관인, 3개 지역에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탄가댐 건설로 인한 홍수터 활용 계획이고 이 홍수터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히 포천시청에서 여러 각도에서 또 많은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아까 그 처음에 김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지금 창수면, 관인면, 영국면을 통틀어서 그 8개의 이장님들과 같이 지금 현재 마을 기업을 설립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역이 전체를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배경이나 이런 것은 그 책자에 있는 글로서 대처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업 예정 중심지에서 이제 그 골드로가 완성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시간 반 이내 거리에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업지의 면적보다는 포천시 전체의 면적에 보게 됐을 때 약 26.8% 관인면에 26.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이주하신 분들을 뺀 여기서도 일부 좀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약 315가구에 64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거는 관인면에 지금 통계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수면하고 영국면이 일부 포함이 되게 되면 약 10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산공사에서 만들어서 홍보했을 때의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지고 있냐면 저는 수산공사에 가서 이 자료 가지고 계속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댐을 만들 데 있어서 찬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했던 자료가 바로 이 자료인데 사실 이 자료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나 수산공사에 좀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홍수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러한 구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오톱 지대와 추이대 지대. 즉, 이 비오톱은 물이 찼다 빠지게 되면 식생이 변하게 되죠. 거기는 식물과 동물이 이제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조건이 형성될 수가 있고 또 추이대 지역은 경계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숨을댔던 지역 안과 바깥 지역의 또 환경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측면을 같이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현재 사업 초기에 문제를 보게 되면 예산 확보 문제가 굉장히 큰 걸로 되어 있고 또 나대지로 되어진 그 어떤 지역의 황폐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도로 인터 쪽의 환경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도시분들이 좀 제고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차량을 끌고 와서 진짜 너무 어이없는 게 냉장고나 TV 같은 경우도 그 도로에 그냥 버리고 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역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차 산업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랍니다. 근데 저는 행정적 용어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1이 0이 됐을 때 1차 산업이 무너지면 0 곱하기 2 곱하기 3은 0이 되죠.
그러니까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산업의 복합체가 바로 이제 농업이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분업화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의 그 분업화 계획으로다가는 이제 공동, 대별, 마을별, 작업반별 이러한 측면에서의 앞으로 좀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사업들을 하신 것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장목반 마을 공동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별되고 거기에 개인 사업이 첨부가 됐을 때에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철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혜가 아닌데 왜 철원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또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수년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참혹했던 땅에서 지금 그 부자지대의 휴식에 공부하려는 측면이 앞으로 중국인들에게 매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 세미나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인천공항에서 그 안보관광을 오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리무진으로 오게 되면. 그럼 철원에 와서 땅끝만 구경하고 바로 서울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포천에 머물면서 하루 숙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제가 인근에 있는 그 파주 삼보로 동안에 가서 보니까는 1년에 약 10만 명의 유혹커가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농원이 잘 되다가 관광객 감소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지금은 약 10만 명의 유혹커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우리 포천 지역에도 바로 유혹커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앞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배우적인 측면이 철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그 삼천호 축제로 인해가지고 1등은 아니지만 2등으로 돈을 벌고 혜택을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가평이거든요. 가평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평은 화천에 못 가시는 분만 잡아도 괜찮겠다. 그 2001년도에 그 화천 정급철 교수님하고 영문교육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천 군민이 25,000인데 관광객이 20만 명만 넘었으면은 난 좋겠다. 근데 20만 명을 넘게 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없겠냐. 그때 지금 전남대학교 교수가 계시는 강庆명 박사가 그 산천호 축제라는 제목은 아니었지만 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 거죠. 저희 지역도 바로 그러한 철원이라는 또 배우 그 관광 거점을 활용해서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홍수터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우리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힐링 지역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조변항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죠. 저도 거기 가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랑 같이 한탕 올길을 같이 걸어보고 또 저희 마을에도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본다면은 그분들이 지금 비조변항에 왔다가는 10원을 안 쓰고 하는 꼴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마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대략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으면 참고를 하시면서. 자, 앞으로 이 연계 구도는 그 지역면을 갖다가 놓고 행정과 또 어떤 그 순환센터, 관광업계, 수산공사 이것이 하나의 그 네트워크가 돼야만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성분적 그 괴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적 기업, 뭐 친환경 농산물, 농업생산 부산물, 유해무기 활용.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조직의 구성은 이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 부산물,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고추 때나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서 한 번에 보기는 좋았지만 그 해바라기 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다니면서 확인해 보다 보니까 앞으로 농업 잔사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제조가 농업의 부산물도 그 해소를 소비할 수 있으면서 제2, 제3의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 포천이 돼지, 양, 뭐 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축분에 대해서 이 톱밥을 잔사 톱밥을 갖다 깔아주고 다시 그거를 환원하게 되면 순환 농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몇 가지 실어봤고요.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큰 추진 전략으로다가 자연적 테마파크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주변에 연관되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엮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담당 부서와 좀 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현재는 지금 약 20만 명이 지금 그 비대면학을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근 지역에 그 마을의 파급 효과를 갖다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 장사 부산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자원공사는 지금 그 홍수터를 갖다가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는. 그 일부 지금 뭐 사료작물이나 경관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죄송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수자원공사랑 그 예전에 일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강남의 물장사도 못한 게 수자원공사 물장사라는 그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의 건물 수술하는 것은 엄청나게 능수능란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지역 주민이나 관계 부처하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이야기는 엄청나게 그 반대 방향을 가고 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엄청납니다. 제가 그때 사람만 돼서 그런지 그 건물수가 굉장히 능합니다. 잔서에 대한 이용 내용들은 그 표로다가 대처를 하겠고요. 축분 같은 경우가 지금 한우 같은 경우 저희가 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그 뭐 업체하고 의뢰를 해가지고 그 한우 그 배설물을 갖다가 바로 현장에서 압축을 해서 우사 한쪽 옆에 그 하우스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비 안 받게 이렇게 놔두면 건조가 됩니다. 건조가 된 다음에 떼어보니까는 그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냄새가 하나도 없고 지금 그 성분 분석도 하는 중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보일러 대용 뭐 우리 펠렛 보일러 대체용도 가능할 것 같고 또 모르겠어요.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여기에 그 잣나무 그 껍데기 까는 거 있죠. 그거 조금만 뿌려놓으면 불꽃놀이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다다다닥 하면서 튀어나올 때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앞으로 가능하겠다. 그리고 시설 제조할 때 하시는 분들이 요 화목 보일러 대신에 이 축분 펠렛 보일러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제조하는 모습인데 크게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만 조금 있다라면 이것은 큰 공간이 필요 없이 집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스처 분뇨 발생량인데 이제 포천시 거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포천시에 좀 정리된 내용이 그 통계 자료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갭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특히 이제 농업 장사 부산물하고 축분, 이 오염 방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의 소독작물 개발, 이 측면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여기에는 좀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지역 관광과 연계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좀 더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해가지고 준비를 좀 못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워낙 정책 제안 발표를 잘 하셔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네. 포천신문 양사영 기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왔는데 쉽게 말해서 포천에 오는 사람들이 포천 관광 힐링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도 그렇게 느끼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파리 문제입니다. 이 축분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방역 작업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파리 구경을 못하고 살다가 포천에 한번 놀러 왔는데 식당에 가도 어디 펜션에 가도 어딜 가도 파리가 있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답은 저도 말씀을 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정답을 저도 말씀 못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우를 기르면서
한우 우사에 그 건조가 되어 있으니까 파리가 안 뛰더라고요. 한우 우사 이제 물론 그 평소에 비해서 마리수가 적다 보니까 질지 않고 건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 그쪽 지역에 그 업체들이 와서 액비를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동네도 파리가 한 마리 없던 동네인데 갑자기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근데 이게 와서 방역을 한다고 그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 시청에 민원도 내고 그랬었어요. 그 파리 문제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답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좋습니다. 예, 곧